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동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을 보이면서 0.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900선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는 2,59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오늘 900선 안착하면서 다시 마감할 수 있을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시장은 이제 어제 그제 미국에서 CPI,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고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 지표를 봤더니 좋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ARM이 상장을 했죠.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제 좀 선반영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러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또 반도체의 흐름이 이어질지 2차 전지나 또 그동안 강했던 로봇주들은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해냈습니다. 과연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서 다음 주 그리고 또 연말까지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골라낼 수 있을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텐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자세하게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도 몰랐는데 아까 저희 화면 보니까 두 분이 주식시장의 절대 강자, 최강자 이렇게 두 강자분들과 제가 하는 걸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강자분들이니까요. 네, 좋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고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CNC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비올과 동아ICT, C랩, 재룡전기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 최진욱 팀장의 픽은 DLENC, 화신, HD 현대인프라코어, 효성 TNC, 마녀공장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시장의 강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기니까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강한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강자답네요. 네,
오늘 또 색조 쪽이 또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2분기 때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아마 해외 수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ODM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좀 확대를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네. 이제 브랜드별로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ODM 쪽에 대한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황은 한동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북미나 유럽, 일본에서의 이런 성장세가 얼마나 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고객은 이제 북미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뭐 유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또 일본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이런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색조 쪽은 산업적인 기조를 보면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주가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눌림목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국경절에 만약에 화장품이 또 잘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엔 실적이 가장 좋은 쪽에서의 좀 기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색조 ODM 쪽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색조 화장품 쪽에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건설주 중에 좀 DL-ENC를 좀 가지고 DL-ENC? 왔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건설 시황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 좀 바닥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좀 상저하고 흐름의 패턴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 요인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도 지금 DL-ENC이고 일단은 지금 올해 2분기까지 주택 원가율 부분들이 지금 안정화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플랜트 매출도 올해 2분기가 지금 성장이 굉장히 좀 미비하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오히려 좀 샤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좀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쪽에 대한 네. 프로젝트까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3반기 대비 좀 매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2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좀 상저하고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플랜트 수주 역시 지금 4분기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좀 더 외형 성장폭도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자체도 오히려 좀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장기 이평을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6개월 선을 지금 돌파 흐름, 안착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은 계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봉상에서도 이미 좀 바닥을 찍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닥권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ENC 첫 번째 종목으로 최진욱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는요? 네, 비올입니다. 네, 제가 미용 비올. 의료기기는 뭐 대부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마 마지막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눌렸죠.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최대 실적이 경신을 해서 이제 혹시나 실적에 대한 피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비수기에 약간의 좀 실적이 살짝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보유 주식을 좀 팔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 고점 대비했을 때 뭐 거의 한 20-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신제품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비수기 부분들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부터 또 최대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텀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데 실펌 X가 브라질에서 인증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이나 뭐 11월 정도에는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실적에 대한 개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신규 제품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초음파 관련된 부분이나 비침석 고주파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향후 실적 선망들은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뭐 ITC 이후로 글로벌적인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벤트성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스칼렛 S에 대한 제품도 중국발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공행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올 미용 의료기기 쪽에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뭐죠?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화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자동차 섹터들의 좀 가격 조정폭이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다시금 좀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부품주 쪽에 먼저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완성차 쪽에 좀 판매량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다른 부품사들에 대비해서 좀 외형 성장폭이 하반기에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에 좀 최근에 화신 같은 경우 같이 배터리 케이스 납품을 위해서 신규 캐파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좀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예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에 신차에 좀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까지는 좀 실적치 부분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자동차 샤시 쪽에서 이미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쪽에서 점유율이 거의 50%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여전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견조한 판매량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화신 역시 좀 동행 성장을 충분히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와줬다는 것은 그만큼 좀 투자 매력도를 지금 굉장히 좀 높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이제는 좀 바닥 잡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특히나 또 이제 10월 달에는 세 가지 또 학회가 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가 이제 뭐 당뇨, 치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비만 쪽에서는 위고비가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인데 뭐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좀 주요 품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에 대한 종목군들은 좀 하나하나씩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당뇨 학회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체중 감소에 대한 이런 품목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로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락이 좀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쪽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왔고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좀 성장 기조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런 비만뿐만 아니라 뭐 스텔라 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럽 시판 허가들도 있고 추가적인 허가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미국에 대한 품목 허가를 하는 것도 있고 과민성 방광 치료제들 뭐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뭐 다양한 부분으로 품목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이슈가 나올 수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벤트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 또 미국 자회사 이 부분에서 좀 악재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됐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벤트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급등도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 ST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또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실 지금 구간도 저는 여전히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가지고 온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북미 지역 쪽에 대한 백오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소진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은 신흥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리포터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세는 좀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와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여기에 엔진 시장까지 인프라 투자나 뭐 물류, 수요, 증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신흥군 중심으로 전력 소비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성장 동력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소형 기종보다 지금 이제 수익성 조금 좋은 좀 중대형 위주로 지금 기종들을 좀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제품 믹스 개선 부분들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에 대한 좀 개선 효과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올 때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권이라는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고점으로 올라가고 나서 빠지게 되면 또 급격하게 좀 빠지는 그러한 경향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일봉상에서도 지금 정배열로 다시금 위치가 돼주면서 캔들 위로 다시 우상향 추세를 잡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기술적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정배열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 차트 보셨죠?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C랩입니다. C랩. 네, 일단은 뭐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발 이슈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의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메타버스와 또 이제 옴니버스 부분을 또 이제 이런 디지털 시장에서의 좀 큰 확대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뭐 맥스트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도 한번 상한가 갔었고 전거래일에 뭐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가에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아이폰 15와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쪽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엔비디아발 부분도 좀 노려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협력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발 이벤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속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GPU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이 C랩이 단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B2B, B2C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매출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수익성이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학습용 가상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확대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역시 최강자답게 땡을 아무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딱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팀장님?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효성 TNC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효성 TNC 같은 경우 저는 좀 상저하고 흐름의 가능성을 지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좀 수요 부진 때문에 좀 판가 하락 부분들을 방어를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오히려 상저하고 패턴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중국이 하반기 들어서 좀 리오프닝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쇼핑 시즌이라 해서 10월이랑 11월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효성 TNC 측에 있어서는 좀 매출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실히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좀 스판덱스 쪽에 대한 매출 비중 한 40% 가지고 있는 게 효성 TNC다 보니까 올해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과 올해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선 강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저 스판덱스 가격 하락이 지금 멈춘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효성 TNC는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20선, 60선이 밀집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번 주까지도 상승 추세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역시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초 남기고 끝내셨네요. 칼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창원 부장님의 5번째 종목이 네. 재룡전기죠. 네. 재룡전기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재룡전기 좋아 보여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왔는데 하창원 최강자님의 분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최강자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변압기 쪽은 제가 또 이 종목도 거의 한 번씩 다 다뤄드렸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너무 좋다. 변압기 쪽은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시장 뉴스 보셨겠지만 또 이제 이 변압기에 대한 PPI가 또 신고가를 갱신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7월에서 8월에. 그래서 그런 좀 이 기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10년 동안의 최대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5년과 40년짜리의 노후 변압기들을 다 대거 교체를 해야 되고요.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건데 요거는 이제 또 미국의 대선과 또 연관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논외로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레드 이제 투표를 해서 이틀 전에 좀 발표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있는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 베이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산업의 성장이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서도 변압기는 사용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엔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압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재룡전기는 그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배당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장투미주 님이 그러면은 재룡전기 분석 감사하고 일진전기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냐고 질문 주셨어요. 전기 붙어 있는 건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도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저는 이제 만효공장을 좀 가지고 만효공장. 왔습니다. 네, 뭐 만효공장 같은 경우 사실상 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좀 방어 리스크 부분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하락에 대한 강도폭이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충분하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상반기에 이미 좀 거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성장폭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일본과 좀 중국 쪽인데 오히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 지금 탑티어의 좀 광고 모델을 이미 좀 기용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일본 쪽에 대한 주력 제품군까지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본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매출의 성과를 좀 보려고 하는 기업이 좀 입장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돈키호테 쪽이나 리프트 쪽에서도 4천여 개의 지금 이점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쪽을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쪽이 좀 상반기에 좀 약했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들을 만효공장에서 좀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올해 하반기 때 10월, 11월 또 쇼핑 시즌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 일본과 중국 쪽은 하반기에 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실적이 상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반기 역시도 일본과 중국까지 맞춰지면서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여전히 좀 이룰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추세를 돌려주려 하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땡!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땡이 기회를 주셔서 만효공장 장투미주 님이 만효공장 4분기에 5만 원 돌파 갑시다라고 하시면서 최진욱 최강자님의 분석 감사하다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상장을 주목하면서 오히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중국이 어젯밤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8%가량 상승하면서 2,594선 돌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오르면서 900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정부가 내달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10대 그룹 총수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네옴시티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네옴시티 개발에는요, 600조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모듈력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고요. 사우디와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와 건설기계 지금 4%대 견조한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신스틸 같은 경우는 두 자릿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이력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람코로부터 입찰 참여 자격을 부각받은 사실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 투자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중간 배당 소식에 에이블 CMC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면서 배당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미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당 1,27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결정했고요. 시가 배당률은 13.5%가량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이 기대되는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인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1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배당주가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가 있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한 9%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적 분할 후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 기업입니다. STX인데요. STX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류해운 사업 부분의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STX는 글로벌 종합 상사로서 기존 사업 영역이었던 원자재와 산업재 트레이딩에 더 주력하고요.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과 해운업의 밸류 체인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기업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이 나왔고요. STX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좋은 종목을 저희가 더 준비해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더 즐겨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아니면 관심이 생겼다 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제당과 메디톡스, 뉴로메카, AP위성,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팀장의 픽은 클래시스, PJ전자, 심텍,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이렇게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엄선해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이걸 사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네, 오늘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설탕 가격은 좀 주시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식량 지수를 보시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설탕 쪽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년, 뭐 12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생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수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격에 대한 상승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주요 뭐 생산국인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태국, 인도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수출도 그쪽이 많이 하죠. 그런 쪽에서의 지금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엘니뇨 현상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작황도 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로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을 제조하는 회사가 세 회사밖에 없잖아요. 뭐 CJ 제일제당과 이제 삼양사, 이제 대한제당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대한제당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선물 가격을 보시더라도 1년 대비했을 때 뭐 한 $300 하던 게 지금 $700 이상으로도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탕후루가 엄청나게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설탕 가격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탕후루 이야기하니까 확 피부에 와닿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관련 종목 한동안 또 저희가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클래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좀 4일 동안 지금 음봉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추세를 깨고 내려갈 그럴 좀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클래시스가 최근에 이루다 대표이사로부터 지분의 18%를 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루다의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 한 18.3% 이상의 콜옵션까지 지금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업사이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좀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변화를 하면서 복합적인 시술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루다 쪽에 대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지분을 좀 인수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한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영업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충분히 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루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형 성장폭이 하반기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또한 주력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초음파에서 고주파 쪽으로 좀 확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품에 대한 다변 현상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 좀 하반기에 외형 성장폭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최근에 좀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가담해주고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인 물량 투심이 좀 강한 금융투자 물량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시간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보톡스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제품이 나오죠. 네. 이제 뉴럭스라는 이름으로 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중저가 부분에서의 좀 점유율을 크게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증거가 리포트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국내 품목 허가가 나오면 빠르게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태국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지역에서의 좀 빠른 또 진출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FDA 승인, 뭐 EU 승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제품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28만 원대인데 40만 원대 이상의 목표 주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일단 증설을 진행하고 나면 현재보다 그 생산 캐파 자체가 2.5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좀 충분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BLA 제출했었던 그런 품목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호주 임상에 대한 뭐 이제 결과가 나왔었던 유력세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한 6개에서 7개월 정도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네. 요번에 뚫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적인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격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톡스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7번째는 뭘까요? 네, 저는 이제 PJ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PJ전자. 네, 이제 PJ전자 같은 경우 뭐 의료기기 쪽과 뭐 GPS 쪽 그리고 이제 보안기기 쪽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제품 생산까지 위탁을 받아서 가공을 하는 EMS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PJ전자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고성장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력 제품군이라 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 기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지금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실상 사용이 이번에 좀 가능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초음파 진단 기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국내에서도 증가를 해볼 수 있는 기대 모멘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PJ전자의 매출이 지금 90% 이상이 초음파 진단 쪽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기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주게 되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매출 실적 폭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고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진단기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장에 대한 생산 라인을 좀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다시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월봉상의 추세 자체가 충분히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 달은 좀 매집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음 달 부분 때부터는 충분하게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J전자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근데 이제 로봇주들은 적어도 추석 이후에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그런가요?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슈는 많죠. 이제 2023년 로봇 월드 내달 11일에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있는데 또 이번에 연휴 자체가 상당히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서는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 산업은 뭐 작년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라든지 임금률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제 노동력 때문에요.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뭐 뉴로메카도 굉장히 이런 협동 로봇 쪽에서는 시장의 점유율도 크고 거기서 같이 좀 동장 성반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치킨 튀기는 로봇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벌써 그 구독 경제화 돼서 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로봇주들이 상승을 할 때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런 모션이라든지 비용 절감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감속기 쪽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출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잘 하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큐렉소 같은 회사와 MOU를 맺으면서 이제 AI 의료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향후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을 추석 이후에 한번 또 상승 여력들이 있으니까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살펴보자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심텍을 좀 심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심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리도 저는 긍정적인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올해 하반기까지 70% 이상까지 지금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충분히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딜의 업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선 강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메모리 비중이 85% 이상의 심텍 쪽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개선 강도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기판 업체들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텍에 대한 강점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심텍이 디램6의 점유율을 통해서 디램5에 대한 일부 리스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는
계속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실하게 제한적인 지지 라인을 충분히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 강도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실적에 대한 추가 상향폭 자체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한 20년도쯤에 20선과 60선을 지지를 해주고 돌파해준 이후로 단 한 번도 최근에 좀 돌파해준 이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시금 돌파를 해주려는 시점에 도달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음 달도 상승폭을 저는 좀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은 흐름인데 이평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의 9번째죠. 네. AP 위성입니다. AP 위성. 네, 최근에 5G 종목군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회사는 위성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많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5G 모뎀을 개발하고 이제 내년에는 6G 모뎀을 개발한다라는 이슈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위성 통신 단말기, 탑 체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수주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한 4-5개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 작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50%를 훌쩍 넘는 수주들이 좀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적외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요. 향후도 몇만 개씩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수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항공청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에 대한 속도가 앞으로도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5G, 6G 쪽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투라야 쪽으로 실적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24년에 또 신규 또 단말기들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실적 베이스로 좀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P 위성까지 5G 최근에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입니다. 네, 저는 좀 현대모비스를 좀 가지고 현대모비스.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좀 자동차 부품 섹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만큼 좀 자동차주들이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가지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부품주 내에서는 좀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2분기 기점부터 전동화 사업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수익성이 지금 꾸준하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일단 그만큼 전방 업체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측에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이 꾸준하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점과 그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올해 좀 실적 개선 여지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익 규모라든지 R&D 비용 쪽에 있어가지고 일회성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상반기 좀 수익성에 대한 개선폭이 좀 낮아졌던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는데 일단 지금 전방 업체들의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동화 사업 부분들의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 부품에 대한 수주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 부분들은 시기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월봉상에서도 이제는 좀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치 투자로는 지금이 적합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 몇 개 가지고 오시네요.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벌써.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2분기에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년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인 이런 텍스 리펀에 대한 비중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단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뭐 여의도의 더현대라든지 뭐 성수는 지금 난리거든요. 뭐 중국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뭐 고스톱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충무로 쪽에도 밤 10시에 있었는데 막 이제 깃발 들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물가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 환율이 높아져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텍스 리펀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야 막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계속 많이 들어올 거고요. 또 일본 쪽에서 오염수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우리나라로 무조건 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비중 자체는 확실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국경절 상당히 깁니다. 우리나라 연휴도 6일이라서 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요번에 국경절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은 좀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과거 PER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총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목표 주가가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좋은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모트렉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추세를 또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또 모멘텀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디오라든지 뭐 비디오, 내비 쪽에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생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외에도 지금 뭐 대시캠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도 제품에 대한 다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 영역군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볼 수 있는 기대를 모트렉스 쪽에서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고, 일전에는 차량에 좀 인포테인먼트가 한 1개에서 2개 디스플레이가 좀 탑재가 됐었는데 최근에 적게는 한 3개, 많게는 7, 8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트렉스에 대한 제품 수요군이 2배, 3배까지 성장을 해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모트렉스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출 성장에 대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어느 정도 다양한 성능이 지금 더해지면서 부가가치를 충분하게 높여가줄 수 있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앞당겨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오비스라든지 LG전자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에서는 양산기술을 좀 독과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독과점 지위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주봉상에서 최근에 다시 바닥 잡고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 보기 전에 좀 질문 주셨던 장투미주 님이 클래시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ETF 편입 종목 중에 이제 클래시스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편입 비율이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클래시스에게도 더 도움이 되겠죠?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사실 이제 편입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클래시스가 지금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해줬던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고성장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나왔던 재료들이 있어서는 이미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루다 쪽에 대한 지분을 지금 인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수요 제품군 대비해서 이제 이루다 쪽에 대한 지분 가치, 외형 성장폭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수 편입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클래시스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보단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모멘텀이 되겠죠. 좋은 수급이 또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정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제가 열심히 몸으로 뛰었던 글로벌 텍스프리로 좀 말씀을 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보셨던. 네, 매수가는 6,300원에서 6,7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주셨고요. 최진욱 팀장님은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모트렉스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 시장가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와 모트렉스를 오늘 20가지 종목 중에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나머지 18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자 우리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